들이 좀 많이 들어가면 텁텁하고 당이 좀 많이 들어가면 되게 진해지고 진해진다는 게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 어쨌거나 네. 그런 건 제가 좀 알게 돼서 야 나중에 내가 이거 두 개 합쳐서 그냥 이것만 쓰면 된장찌개만 나와 그런 제품만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만든 게 안녕하세요. 외식인들을 위한 외식 경영 전문 채널 아스타TV입니다. 저는 아스타TV의 마스터 주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저 식당은 뭐 때문에 잘 될까? 저 사람은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데 대체 왜 장사가 잘 되나? 저 브랜드는 어떻게 위기를 이겨냈을까? 뭐 이런 궁금증들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죠? 이런 의문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내면 여러분도 이른바 대박식당 빅브랜드로 거듭나겠죠. 자, 아스타TV가 그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장사와 경영 잘하는 방법을 통해 매출 상승을 함께 이뤄보자는 얘기입니다. 준비됐나요? 렛츠고! 저기 있잖아. 고깃집 된장찌개. 그거는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 특유의 그 입맛 땡기는 그 맛이 있는데 내가 그 맛이 잘 안 나. 그 뭔가 비결이 있을 건데 혹시 주 기자님 알아요? 참 이번에 내가 냉삼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더라고. 근데 또 요새는 냉삼만으로는 안 된다며. 그 뭐 어리굴젓? 그거를 곁들여 먹는 게 또 유행이라대. 다들 찾더만. 나도 해볼까? 어떻게 생각해 주 기자님? 그 주 기자의 최고에서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스타TV 주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김정덕 대표님을 만나러 왔는데 네. 여러분 이 외식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식당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제반 환경에 계신 우리 이 타이틀처럼 최고회의, 최고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고 노력해주시는 분들 스토리를 또 들어봐야 되겠죠. 자, 빠밤 하시면서 어떤 애로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이게 사실은 네. 자기 매장의 맛을 바꾼다는 게 제품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특히 제가 뭐 된장 같은 것도 좀 하고 있는데 손대고 있는데 이 된장 같은 거는 영업하기가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된장이요? 이런 된장 영업하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서도 장맛이 되게 중요하죠. 음식할 때 식당에서도 똑같아요. 그리고 뭐 제게 우월하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레시피들 돌아다니는 레시피들이 일부 품목에 맞춰서 이제 정해져 있거든. 된장찌개는 어디 된장을 써서 해야 된다 이런 된장 몇 그램이 아니라 어느 된장 몇 그램이라는 레시피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걸 좀 바꾸기 쉽지는 않죠. 네. 제가 이 된장은 사실은 된장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개발하게 된 계기는 제가 삼겹살집을 했었거든요. 그때 레시피를 된장찌개를 저는 이제 삼겹살집 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좋은 원육 그다음에 좋은 된장찌개 또는 김치찌개 그다음에 장아찌 일품이면 뭐 고깃집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지. 근데 이제 된장찌개 저 처음 끓여봐서 레시피를 주변에서 뭐 진짜 수십 개까지는 안 해도 열 몇 개 받았는데 거의 비슷해. 뭐 상호를 잠깐 얘기하면 삐 처리 해주시겠지만 플러스 를 5대5로 섞는 비율 거기다 고추장을 살짝 넣은 비율 이게 거의 다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그 요리하는 친구들이랑 레시피 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야 장하고 를 왜 5대5로 섞는 거니? 이유가 뭐니?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줬어. 아 그냥 구전으로 계속 내려오던 구전으로 내려오고 야 이거 이상하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테스트를 몇 번 해보긴 했어요. 뭐 장을 더 많이 늘려보기도 하고 를 더 많이 늘려보기도 했는데 크게 변별력이 많이 없더라고. 대신 이제 좀 많이 들어가면 텁텁하고
향이 좀 많이 들어가면 되게 진해지고 진해진다는 게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 어쨌거나 네. 그런 건 제가 좀 알게 돼서 야 나중에 내가 이거 두 개 합쳐서 그냥 이것만 쓰면 된장찌개 맛 나와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네. 만든 게 김본 된장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요 사이즈 1kg는 판매용이 아니고 비매품인데 이걸 내가 한 5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를 샘플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유명한 미식가 분들도 네. 또 테스트를 해봤고 소위 유명한 맛집들도 다 테스트를 어느 정도는 좀 해봤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고 지금도 뭐 유명한 식당들 뭐 TV에 나온 식당들에서 네. 저희 걸 사용하고 계시고 프랜차이즈 쪽에서 사용하고 계시고 예. 저는 실제로 제가 이 제품으로 이제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 먹는데 그죠? 네. 근데 그 특유의 어떤 깔끔한 맛이 있어요. 정말 떨어지죠. 네. 네, 떨어지죠. 빠밤. 이 어리굴젓은 사실 몇 해 전에 그 합정동에 유명한 냉동 삼겹살 집이 있어요. 그 친구. 아, 네네네. 그 집, 네. 그 집. 네. 오겹살을 10,000원에 팔던 그 집에서 네. 그 동생인데 저한테는 동생이고 뭐 이제 사업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 찾아와서 냉동 삼겹살 한번 하고 싶다고 나름대로는 의뢰를 좀 했고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두 달 같이 다니면서 육가공 업체도 제가 네. 발굴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항상 그 친구랑 하던 얘기가 젓갈류 중에 냉동 삼겹살이랑 잘 어울리는 걸 좀 찾아보자 해서 같이 찾은 게 이제 어리굴젓이었고 그 이후로는 사실 어리굴젓 엄청나게 유행이 됐죠. 최근에 이제 뭐 족발집에도 족발집. 어리굴젓이 많이 나가고 보쌈집에도 어리굴젓이 나가는데 사실 이거는 어리굴젓은 약간 매장에 쓰기엔 고가 제품이에요. 그렇죠. 저희도 이거를 네. 대량 생산은 하긴 하지만 수시 생산을 해요. 주에 한 번씩. 네네. 왜냐면 굴이 상당히 민감한 그 원물이기 때문에 생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변질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담가놓으면 금방 익고 삭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유통기한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아요. 이거 유통하는데 보통 뭐 일주일짜리, 보름짜리 정도만 유통이 돼요. 이 어리굴젓 자체도 이제 맛있고 좋지만 그 어떤 돼지고기, 육류랑 결합했을 때 그 어울림이 참 좋은 모양이에요. 그 되게 좋은 네. 질문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뭐 나름대로는 상차림 전문가라고 반찬 세팅 전문가라고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 그거를 되게 뭐라 그래야 돼 고깃집이다 돼지고기다 그러면 돼지고기 자체가 맛있는 것도 좋지만 어떤 제품이랑 만났을 때 궁합이 좋은가 페어링이 네네. 좋은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 냉동 삼겹살도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소금 기름장 네. 그리고 고추장 네. 뭐 요 정도가 딱 생각나죠. 뭐 머릿속 키워드로. 지금은 냉삼집에 어리굴젓 주는 집이 많이 늘어나서는 냉삼 어리굴젓이 키워드가 많이 온라인에도 많이 펼쳐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고기에 어떤 젓갈이 어울릴까, 어떤 절임류가 어울릴까에 대한 고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명이나 어리굴젓이나 사실 식당에서 먹다 보면 부족할 때 어떤 식당은 이거 이제 추가 차지가 붙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 근데 요거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는 그것도 부담하면서 먹을 만큼 맞아요. 네, 얘네들이 우리한테 이제 친숙한 맞아요. 그런 사이드 메뉴가 됐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네. 이제 사실은 구독과 어리굴젓은 네. 이 젓갈류로 따지면 낙지젓갈, 명란젓갈, 어리굴젓 이 3대 젓갈은 우리가 일반 개인적으로 사 먹기도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 그러니까 아마 추가로 3,000원, 5,000원 이렇게 네네. 받으시는데 소비자분들이 그렇게 추가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드시더라고요. 네, 어떤 가격에 대한 저항이 없어요. 네, 없는 편이더라고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렇게 제대로 된 찬을 맞췄을 때, 붙였을 중요한 때 얘기예요. 네. 오히려 어떤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겠다. 맞아요. 그 식당 사업자들 분들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어리굴젓 한 통에 예를 들어서 뭐 18만 원인데 네. 야, 내가 그거를 야, 고기 1인분에 10,000원, 12,000원 받는데 그걸 어떻게 쓰냐 하시지만 사실은 이런 페어링 잘 된 절임류나 젓갈류는 고기 1인분 추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은. 그리고 또 객단가도 고기를 올라가고. 추가하면 술도 따라오고. 당연히 그렇죠. 예, 네. 그런 쪽에서 좀 접근하시는 네. 게 좋아요. 예, 기존에는 사실 우리가 고깃집에 고기만 맛있으면 되지 뭐 이렇지만 지금은 사실 젊은 친구들이 또 먹는 재미라든지 네. 그다음에 궁합이 맞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찾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창업할 때도 아니면 지금 현재 반찬이 뭔가 좀 아쉬우면 그런 부분 생각해서 보완하시는 게 좋아요. 네. 예. 자, 오늘은 이제 고깃집 상차림에 활용하기 좋은 제품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제 고깃집 상차림에서 가장 주인공은 양질의 원육이겠죠.
이제 거기에다가 괜찮은 찌개류, 괜찮은 사이드나 찬류를 붙였을 때 추가 주문이나 이제 주류 매출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깃집 된장찌개, 요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값, 기본 맛이 이제 기준점이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 집 된장찌개와는 조금 다른 결의 그 맛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온라인에서도 검색을 하면 고깃집 된장찌개 레시피라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 보면 내용이 다 대동소이해. 뭐와 뭐를 몇 대 몇의 비율을 섞고 뭐를 첨가해라. 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매번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뭐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기본 된장은 이제 그런 작업을 조금 더 간소화하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기획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또한 이제 오늘 우리가 또 그 냉삼과 어리굴젓을 함께 먹는 그 트렌드가 이제 그 단지에서 기획한 결과물이라는 거를 또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예, 냉삼과 어리굴젓의 조합이 참 좋죠. 예, 이것도 이제 주목할 만한 사례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할 것은 어차피 이제 그 반찬을 우리가 구매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생각해볼 것은 무엇이냐, 내 메뉴에 어울리는 찬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고민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구매해서 활용하는 반찬 조금 더 다양하게 테스트하고 다각도로 붙여봐서,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압니까? 그 제2의 어리굴젓 같은, 그러니까 냉삼과 어리굴젓의 조합 같은 어떤 그 제2의 트렌드, 제2의 물결, 그거를 이제 바로 당시 구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서 쓰는 반찬이니만큼 우리 조금 더 똑똑하게, 영민하게 활용해 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래서 이건 고깃집이 많이 유통하고 예. 있고, 그 개인이 구매도 많이 해요, 온라인에서. 네네. 네, 캠핑 갈 때 이렇게 작은 거 하나씩 사가셔서 고기에 찍어 드시기도 하시고, 이런 거 사실은 팁 하나 드리면, 뭐 찌개나 이런 거 끓이실 때 액젓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좀 네. 하잖아요, 간하잖아요.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아, 멸치 간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